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성정국 일본은 조선의 애격권을 박탈하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애격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만행을 호소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했고, 이어서 조선의 마지막 임금으로 등극한 순종은 즉위하자마자 한일 신협약을 맺고 정민연이지 그 군대 해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울분에 처한 해산된 군인들이 13도 창의군과 함께 한양으로 진격을 했지만은 신식 무기를 가진 일본 군대에 당할 수가 없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만주 지역으로 피신을 했고,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 해산된 것이 1907년이고, 그리고 이제 1909년에는 그 할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물을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조선을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각지에서 의병이 들끓고 조선을 신사적으로 그냥 타협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1910년에는 드디어 한일 합병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한일 합병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냐? 그동안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 같은 통감들이 그 문치를 했었는데, 이제 강경책으로 돌아선 거예요. 조선의 통감 대신에 총독부를 설치해서 총독이 이제 조선에 부임을 하는데, 그 총독이 문관이 아니고 현역 군인이에요. 군인이 조선 총독이 돼가지고 이 1910년부터 1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무단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을 그 당시에는 헌병이 총칼 차고 치안을 담당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경찰제를 이제 헌병 경찰제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헌병 경찰한테 즉결 처분권을 줘. 그러니까 뭐 조선의 백성들이 겁이 질려가지고 뭐 거의 반항을 못했지. 그 학교도 이제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이제 보통학교라고 했는데, 이 보통학교에서는 좀 고급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간단한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나 가르쳤어요.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제 소학교라고 해서 거기서는 좀 심도 있는 교육을 시켰지만 조선인들은 보통학교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교원들이 그 당시에는 뭐 칼을 차고 학생들을 지도를 했으니까 선생한테도 아주 꼼짝을 못했던 그런 시절이지. 그리고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는 조선 사람은 팽이 성질이다. 그래서 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태형을 아주 상력화시켰어. 껐듯하면 불러다가 그냥 몽둥이로다가 때려서 죽는 일까지 생기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강압 정치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경제적으로 수탈이 아주 심했어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선의 이 토지를 전부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임자 없는 땅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 토지 측량을 해서 소유자 신고를 받아보니까 한 40%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0%의 땅을 일본 사람들, 본토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선으로 이민 올 사람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헐값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땅이 그 일본 사람들한테 전부 그때 대거 넘어간 거지.
공장 같은 걸 짓고 수공업이라도 하려도 이게 이제 회사령을 반포를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무슨 회사를 좀 경영을 하고 공장을 차리려고 하면 전부 허가제로 했어요. 물론 이제 일본도 허가제로 했지만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하게,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무슨 공장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해서 아주 뭐 조선 사람들은 공장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지. 그리고 이제 임야도 조사해서 소유자 신고 안 하면 전부 일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업권, 고기 잡는 거, 또 광산에서 채굴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전부 허가제로 해서 통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무단정치 그 10년 때는 학교 가면은 뭐 보통학교나 졸업을 하고 뭐 한글이나 조금 쓰고 간단한 기술이나 좀 가르쳐 줬고, 그리고 이제 땅도 다 뺏기고, 거기다가 이제 조선인들의 그 대변 기관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도 이제 조선 사람을 선동한다 해가지고 폐간을 시켜버려. 조선 사람들은 이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말이지. 일제의 만행이 그게 달했어요. 국내에서는 이 독립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했어요. 전라도에서 그 독립의군부라는 것을 조직을 했는데,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이 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그 복벽주의라, 임금을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전라도에서 임병찬이라는 분이 이런 그 독립의군부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냥 중단이 됐고, 이제 대구에서 그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과 이제 김좌진 두 분이 국권을 회복하자 하는 그 취지로 군자금을 모으고, 또 군자금을 모아서 간도 지방에 있는 독립 투사들한테 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김좌진 장군은 다 알지만은 이 박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 때 그 사법시험에 합격이 돼서 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일 합방이 되고 하면서 그냥 때려치고 이런 군자금 모집하는데 그 앞장섰다가 결국은 일제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국내에선 뭐 탄압이 너무 심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압록강 건너서 그 간도지방으로 다 간도지방하고 그 연해주로다가 가서 거기서 조직적인 그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을 남만주라고도 하고 이제 서간도라고도 하고, 그 북쪽을 북만주, 북간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라고 하는데, 이 세 군데로 그 독립투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서간도에는 그 삼원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서울의 명동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땅 부자 그 이혜영 형제 6분들이 전부 땅을 팔아 가지고 그 간도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후진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일제에 대항을 하려면 당장은 힘이 없지만 무관을 길러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도록 후진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것이 신흥무관학교예요.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많은 그 독립운동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군대 조직을 하는데 서로 군정서예요. 서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서로 군정서. 백두산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용정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 북간도 용정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 이제 대종교
그 나철이 세운 대종교가 이제 우리 단군 신앙을 추앙하는 그런 신도들인데, 대종교 신도들이 대거 이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이 서전서숙은 해그의 밀사로 파견이 됐던 이준, 이의종, 이상설 세 분 중에 한 분인 이상설이 세운 학교예요. 서전서숙. 이어서 명동학교를 세우고, 여기에는 이제 북로 군정서, 아까 그 남만주에선 서로 군정서가 이제 신흥무관학교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독립군이 형성이 됐고, 이쪽에는 이제 북로 군정서라고 해서 김좌진 장군과 대한독립군의 조직을 가진 홍범도 두 장군이 북간도에서 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 쪽으로 가면은 이제 연해주에도 이제 독립투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 대한광복군정부라고 해서 그 이상설이 이제 역시 거기서 또 주도를 했어요. 이상설이.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나중에는 수립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여운형이 조직한 신한청년당이 조직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했어요. 신한청년당이 이제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모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미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민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 하와이에서는 이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군사 조직을 해가지고 일본과 대항을 하려고 이렇게 해왔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빛나는 성과를 올린 것이 압록강 북쪽에 있던 북간도 지방의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에요. 홍범도 장군은 이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때 그 청살리 쪽으로다가 일본군을 유인해서 아주 대승을 거둔 이 청살리 대첩의 그 지휘자죠, 장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봉오동이라고 하는 데서 또 외병을 아주 크게 물리쳐서 전과를 이뤘죠. 이렇게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 그 선조들은 애국운동을 위해서 국내와 또 국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919년에는 드디어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독립군은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의 모태를 이루고 해방이 되는 일제가 망하는 1945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일합병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그 조선의 상황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요약하자면은 한일 합병이 되면서 일본군은 헌병 경찰제, 군인이 총칼을 타고 다스리는 무단 정치를 했었고, 그런 탄압 속에서도 전라도에서는 임병찬이라는 분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해서 대항을 했고, 또 경상도에서는 박상진과 김좌진이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군을 지원을 했었고, 특히 만주 지역에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서 아주 눈부신 독립투쟁을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1919년에는 3.1 운동이 일어나서 일제에 온 국민이 참가를 했는데, 3.1 운동 이후는 다음 차례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